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검은 액체를 보십시오. 누군가는 이를 명품 육수라 부르지만 누군가에겐 100년 동안 단 한 번도 불이 꺼지지 않은 박테리아의 요람이었습니다. 중국의 어느 노포 주방 구석, 좋기 수십 년은 묵었을 법한 거무죽죽한 솥 안에서는 코를 찌르는 기이한 향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팔각 정향 계피. 이 향기들은 사실 고기가 썩어가는 악취를 가리기 위해 인류가 동원한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련된 중식당에서 차갑게 즐기는 이 오향장육. 하지만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엔 지독한 굶주림으로부터 고기를 지켜내려 했던 인류의 광기 어린 집착이 서려 있습니다. 왜 중국인들은 갓 삶아낸 따뜻한 고기를 마다하고 굳이 고기를 차갑게 식혀 젤리처럼 만들어 먹었을까요? 왜 이 요리에는 5가지 향기라는 거창한 이름이 붙었으며 그 속에 숨겨진 향신료들은 어떻게 인류의 세계 지도를 바꿔놓았을까요? 이건 단순한 고기 요리가 아닙니다. 썩어가는 단백질을 황제의 만찬으로 탈바꿈시킨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도 처절한 식탁 위의 연금술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알던 오향장육의 상식을 완전히 박살내버릴 맛의 근본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중식당에서 차갑게 식어 정갈하게 배열된 오향장육을 마주합니다. 입안에서 부서지는 고기의 결, 그 사이를 파고드는 이국적인 향기, 그리고 젤리처럼 쫀득하게 씹히는 검은색 결정체인 짠슬. 하지만 이 요리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인류가 가장 두려워했던 적, 바로 부패와의 처절한 전쟁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향장육의 근본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시간이 멈춘 곳, 중국 노포의 깊숙한 주방 안쪽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는 수십 년, 길게는 10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불이 꺼지지 않은 기이한 솥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솥 안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검붉은 액체가 걸쭉하게 끓고 있죠. 중국인들은 이를 노로, 즉 오래된 씨육수라고 부릅니다. 이 국물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를 이어 내려온 가문의 유산이자 매일같이 새로운 고기가 들어왔다 나가며 단백질의 정수를 남긴 액체 상태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현대의 위생관념으로 본다면 이 솥은 박테리아의 거대한 요람이나 다름없습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 고기는 도축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의 냄새를 풍기기 시작합니다. 위장이 서로 맞붙어 쪼그라드는 고통 속에서 길가에 굴러다니는 썩은 무 조각조차 스테이크처럼 보이던 그 처절한 기근의 시대에 단백질은 그 무엇보다 귀한 자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빨리 변질되는 시한폭탄이었죠. 인류는 이 시한폭탄을 해체하기 위해 광기에 가까운 집착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기가 썩어가는 악취, 즉 단백질이 분해되며 내뿜는 지독한 냄새를 지워버리기 위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렬한 향을 가진 식물들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향의 시작입니다. 팔각, 정향, 계피, 화조, 회향. 이 5가지 향신료는 단순히 맛을 내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고기에 새 생명을 불어넣기 위한 향기로운 방패였고, 코를 찌르는 부패의 징후를 강제로 덮어버리는 은폐의 수단이었습니다. 당시 이 향신료들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예를 들어 정향은 같은 무게의 금과 맞바꿀 정도의 귀중품이었으며 이를 차지하기 위해 국가 간의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현대인의 감각으로 비유하자면 고기 한 덩이를 삶기 위해 들어가는 향신료의 가격이 지금의 명품 가방 하나 값과 맞먹었던 셈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비싼 향료를 아낌없이 솥에 쏟아부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것은 이 요리가 단순한 미식의 영역을 넘어 생존을 위한 고도의 전략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양장육은 태생부터 차가운 요리여야만 했습니다. 고기를 뜨겁게 먹는다는 것은 곧 조리 즉시 소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보존 기술이 열악했던 과거에 고기를 오래 두고 먹기 위해서는 수분을 제거하고 양념을 속까지 완전히 침투시킨 뒤 차갑게 굳혀야 했습니다. 여기서 마법 같은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고기를 삶은 국물이 식으면서 단백질에서 빠져나온 젤라틴 성분이 굳어 짠슬이라 불리는 검은 보석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 짠슬은 단순한 고기 찌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향신료의 정수와 고기의 아미노산이 압축된 맛의 폭탄입니다. 입안에 넣는 순간 천에 의해 녹아내리며 혀 전체를 감싸는 그 감각은 굶주림에 시달리던 고대인들에게는 마치 신이 내린 축복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결국 오향장육은 인류가 부패라는 자연의 섭리에 대항해 거둔 승리의 전리품입니다. 썩어가는 고기의 비린내를 가리기 위해 시작된 처절한 시도가 수백 년의 시간을 거치며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고 복합적인 향을 지닌 요리로 진화한 것이죠. 여러분이 중식당에서 무심코 집어든 그 차가운 고기 한 점에는 죽음의 냄새를 지우고 삶의 활력을 찾으려 했던 우리 조상들의 지독한 생존 본능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이 5가지 향신료가 어떤 마법을 부렸기에 인간의 뇌를 이토록 자극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실크로드를 건너온 이 이국적인 향기들에 인류는 그토록 열광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오향장육의 심장, 5가지 독약이자 보약이었던 오향의 정체를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시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향장육의 접시 위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기묘하고도 이국적인 향기. 우리는 흔히 이를 풍미라고 부르지만 냉정하게 말해 이 향기들의 정체는 식물이 외부의 침입자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내뿜는 독성 물질이었습니다. 인류는 식물의 자기방어 체계인 이 독을 역이용하여 고기의 부패를 막고 인간의 뇌를 자극하는 최고의 쾌락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 정점에 바로 오향이 있습니다. 먼저 오향의 대들보라 불리는 스타 아니스, 즉 팔각을 보십시오. 8개의 별 모양을 한 이 기이한 열매는 사실 시킴산이라는 성분을 가득 머금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성분은 훗날 인류를 구한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의 핵심 원료가 됩니다.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은 과학적 원리는 몰랐을지언정 팔각을 솥에 넣는 순간 고기 속의 미생물이 증식을 멈추고 보존 기간이 획기적으로 늘어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팔각의 그 강렬하고 달콤한 향은 미생물에게는 죽음의 신호였고 인간에게는 안전한 단백질을 약속하는 구원의 메시지였던 셈입니다. 다음은 정향입니다. 모처럼 생긴 이 작은 꽃봉오리는 오향 중에서도 가장 공격적인 향을 자랑합니다. 고대 로마와 중국의 황실에서 입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입에 물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강력한 살균력을 가졌죠. 정향의 핵심 성분인 유제놀은 현대 치과에서도 국소 마취제로 쓰일 만큼 강력한 신경마비 효과가 있습니다. 썩어가는 고기를 먹어야 했던 시절, 정향은 상한 음식의 불쾌한 맛을 억제하고 혀의 감각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켜 식도를 통과하게 만드는 천연 마취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당시 이 정향의 가치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15세기에서 17세기 사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이른바 향신료 루트에서 정향은 황금과 1대1로 거래되었습니다. 작은 주머니 하나에 담긴 정향의 가격이 현재 가치로 따지면 서울 시내의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값과 맞먹었습니다. 선원들은 이 정향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괴혈병과 해적, 풍랑이 도사리는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녁 안주로 가볍게 즐기는 오향장육 한 접시에는 사실 수많은 탐험가의 피와 땀, 그리고 대항해 시대를 열었던 거대한 자본의 광기가 응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혀를 짜릿하게 만드는 화조, 즉 초피가 가세합니다. 초피는 다른 향신료처럼 단순히 향을 내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코피에 들어있는 산수올 성분은 혀의 촉각신경을 초당 50번 이상 진동시켜 마치 가벼운 전기 충격을 받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를 마라고 부르는데 이 얼얼한 감각은 뇌에서 엔도르핀을 폭발적으로 분비하게 만듭니다. 고통을 쾌락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뇌의 허점을 파고드는 생물학적 해킹인 것이죠. 이 감각에 중독된 인간들은 더 이상 밋밋한 고기, 요리로는 만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계피와 회향까지 더해지면 비로소 오향의 퍼즐이 완성됩니다. 계피는 고기의 잡내를 잡아주는 동시에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차가운 고기가 위장에서 쉽게 소화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회향은 특유의 청량감으로 자칫 무거워질 수 있는 간장의 풍미에 입체감을 부여하죠. 이 5가지 향신료가 검은 육수 안에서 충돌하고 융합하며 만들어내는 화학 반응은 요리라기보다는 연금술에 가깝습니다. 실크로드를 타고 넘어온 이 이국적인 향료들은 고대 중국의 주방에서 간장이라는 매개체를 만나 장육이라는 형태로 박제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맛있는 고기를 만드는 과정을 넘어 인류가 이동하는 곳마다 식량을 보존하고 운반해야 했던 물류혁명인 것이었습니다. 건조된 향신료와 진하게 졸여진 간장 덕분에 고기는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상하지 않고 상인의 짐꾸러미 속에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결국 오향장육은 실크로드라는 거대한 동맥을 타고 흐르던 지식과 자본, 그리고 생존을 향한 처절한 본능이 빚어낸 결정체입니다. 우리는 이 요리를 먹으며 수천 년 전 이름 모를 선원들의 거친 숨소리와 황금보다 귀한 향료를 솥에 넣으며 손을 떨었을 요리사의 경외감을 동시에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귀한 향신료들로 무장한 오향장육의 진짜 비밀은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은 이 비싼 요리를 굳이 차갑게 식혀서, 그것도 고기 국물이 굳어버린 찌꺼기 같은 젤리와 함께 먹는 것에 집착하게 되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대를 이어 내려오는 씨육수의 공포스러운 진실과 굶주림이 낳은 기괴한 부산물 짠슬의 과학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중국의 유서 깊은 노포 주방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시선을 압도하는 것은 화려한 칼질도 불길이 치솟는 웍도 아닙니다. 주방 한 구석, 수십 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시커멓고 거대한 솥입니다. 그 안에는 마치 늪지대의 진흙처럼 걸쭉하고 검은 액체가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향장육의 영혼이자 중국 요리사들이 목숨보다 소중히 여긴다는 노로, 즉 씨육수입니다. 어떤 노포는 이 육수가 100년이 넘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현대의 위생관념으로는 경악할 일입니다.
100년 전의 고기, 찌꺼기와 수만 번의 가열이 반복된 국물이라니 이는 말 그대로 박테리아의 요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검은 구덩이는 인류가 발견한 가장 안전한 보존 창고였습니다. 염도가 극도로 높고 앞서 말한 항균 성분이 가득한 오향이 농축된 이 액체 속에서는 유해한 박테리아조차 살아남지 못합니다. 오히려 수많은 세월 동안 단백질이 분해되고 아미노산이 겹겹이 쌓이면서 인공 조미료로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감칠맛의 심연이 만들어진 것이죠. 이 노로에 대한 집착은 광기에 가깝습니다. 전쟁이 터져 피난을 갈 때도 중국의 요리사들은 금고에 대신 이 육수 단지를 품에 안고 뛰었습니다. 육수가 담긴 단지가 깨지는 것은 가문의 역사가 끊기는 것이며 요리사로서의 생명이 끝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토록 이 검은 국물에 집착했을까요? 그것은 이 국물이 단순한 양념을 넘어 굶주림의 공포로부터 인간을 구원해줄 단백질 저장고였기 때문입니다. 과거 고기는 1년에 몇 번 구경조차 하기 힘든 사치품이었습니다. 어렵게 구한 고기가 상해버리는 것은 곧 일가족의 생존이 위협받는 비극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기를 이 독한 국물에 넣고 장시간 삶아냈습니다. 삼투압 현상을 이용해 염분과 향신료를 고기 조직 깊숙이 박아 넣는 공정. 이것은 요리가 아니라 화학적 박제였습니다. 이렇게 장에 졸여진 고기는 실온에서도 며칠간 부패하지 않았고 이는 곧 거대한 제국을 유지하기 위한 군사 전략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광활한 영토를 정복하기 위해 진군하던 군대에게 오향장육은 최고의 전투 식량이었습니다. 불을 피울 수 없는 적진 한복판에서도 차갑게 식힌 이 고기 한 점이면 병사들은 폭발적인 열량과 염분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고기를 삶고 남은 국물이 식으면서 굳어버린 검은 젤리, 즉 짠슬은 병사들에게 마법의 포션과도 같았습니다. 이 짠슬은 고기의 콜라겐이 열에 녹아 나왔다가 다시 응고된 결정체입니다. 현대인들은 이를 별미로 여기지만 당시에는 버릴 것 하나 없는 처절한 생존의 부산물이었습니다. 입안에 넣는 순간 사르르 녹으며 혀를 자극하는 그 짠맛은 극심한 육체노동과 전투에 지친 인간의 뇌에 즉각적인 도파민을 선사했습니다. 이 짠슬 한 점이 당시 병사들에게는 지금의 에너지 드링크 10캔보다 귀했다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말이죠. 냉장고가 없던 시절 인류는 부패를 막기 위해 고기를 얼리는 대신 장에 가두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탄생한 노로는 세대를 거듭하며 더욱 깊어지고 진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맛의 깊이가 아닙니다. 숱한 기근과 전쟁, 혁명의 풍파 속에서도 끄떡없이 살아남은 단백질의 생존력,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향장육 한 접시에서 느껴야 할 근본입니다. 하지만 이 처절한 생존식품이 어떻게 명나라와 청나라를 거치며 황제가 즐기는 고귀한 만찬으로 변모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된 단백질의 과학은 어떤 비밀을 품고 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뜨거운 불을 견디고 차가운 보석이 된 고기, 그 경이로운 분자 요리학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오향장육을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짙은 갈색의 육질이 아니라 그 주변을 보석처럼 장식하고 있는 검은색 젤리, 바로 짠슬입니다. 사실 현대의 미식가들이 오향장육을 찾는 진짜 이유는 고기 그 자체보다 이 기묘한 질감의 젤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짠슬은 단순한 요리의 부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백질이 뜨거운 열과 차가운 시간을 견디며 완성한 분자 요리학의 정수입니다. 오향장육의 주재료는 주로 소의 사태, 그 중에서도 근육이 촘촘하게 박힌 아롱사태를 사용합니다. 아롱사태는 소 한 마리에서 겨우 2덩이밖에 나오지 않는 귀한 부위지만 질기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부위이기도 합니다. 입안에서 굴러다니는 이 질긴 근육 덩어리를 어떻게 그토록 부드럽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비밀은 바로 콜라겐에 있습니다. 단단한 단백질 다발인 콜라겐은 60도 이상의 온도에서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질긴 사슬 구조가 끊어지며 수용성 단백질인 젤라틴으로 변하는 것이죠. 오향장육을 만드는 과정은 이 콜라겐을 완전히 해체하여 고기 조직 사이사이로 녹여내는 고통스러운 인내의 시간입니다. 수시간 동안 노로 안에서 삶아진 고기는 겉보기에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내부는 이미 단백질의 결합이 무너져 젓가락만 대도 흩어질 준비가 된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오향장육만의 결정적인 차별점이 등장합니다. 보통의 수육은 뜨거울 때 먹어야 부드럽지만 오향장육은 반드시 차갑게 식혀야 합니다. 고기를 삶아낸 국물을 식히면 녹아나왔던 젤라틴이 다시 응고되면서 고기 표면에 짙은 갈색의 막을 형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짠슬입니다. 짠슬은 상온에서는 단단한 고체 형태를 유지하다가 인간의 천인 36.5도와 만나는 순간 마법처럼 녹아내립니다. 입안에 넣는 순간 혀 위에서 차가운 보석이 뜨거운 액체로 변하며 뇌에 강렬한 감칠맛의 신호를 쏘아 올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이 온도 변화에 따른 질감의 반전에 본능적으로 쾌락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명나라와 청나라의 황실에서 오향장육은 단순한 요리를 넘어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당시의 연료비와 노동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시간 동안 일정한 온도로 솥을 끓여야 하고 귀한 향신료를 쏟아 부어야 하며 심지어 고기를 차갑게 식히기 위해 얼음 창고인 빙고까지 동원해야 했습니다. 당시 평민들에게 고기를 차갑게 식혀 먹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치였습니다. 이 고기 한 접시의 가치가 당시 강남의 기와집 한 채 값과 맞먹었다는 기록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황제는 이 차가운 고기 한 점을 통해 자신이 자연의 온도까지 지배하고 있음을 과시했던 것입니다. 또한 과학적으로 볼 때 오향장육의 검은 색깔은 마이야르 반응과 캐러멜화의 극한을 보여줍니다. 간장의 당분과 고기의 아미노산이 장시간 결합하며 만들어내는 이 짙은 색은 단순히 시각적인 효과를 넘어 항산화 성분인 멜라노이딘을 대량으로 생성합니다. 즉, 오향장육은 맛뿐만 아니라 보존성까지 극대화한 고대 과학의 결정체인 셈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요리를 단순히 차가운 수육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뜨거운 불길 속에서 해체된 단백질이 차가운 시간의 감옥에 갇혀 보석으로 다시 태어난 식탁 위의 연금술입니다. 씹을 때마다 터져 나오는 오향의 향기와 혀 위에서 녹아내리는 짠슬의 감각은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갈구해온 완벽한 단백질에 대한 인류의 답안지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화려하고 치밀한 역사를 가진 오향장육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을 넘어 이 요리가 현대인들의 지친 영혼에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파트에서는 오향장육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이 요리가 우리 식탁 위에 남긴 진정한 유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눈앞에 놓인 오향장육 한 접시를 다시 보십시오.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더 이상 중식당의 흔한 안주나 메인 요리가 나오기 전 입가심을 하는 차가운 고기 몇 점이 아닙니다. 그 검고 깊은 색감 안에는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인류의 생존 본능, 실크로드를 피로 물들였던 향신료의 경제학, 그리고 썩어가는 단백질을 어떻게든 살려내려 했던 요리사들의 눈물겨운 사투가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요리를 통해 인류 역사의 기묘한 역설을 목격했습니다. 죽음의 냄새를 가리기 위해 동원된 독약 같은 향신료들이 세월의 풍파를 거치며 인간의 뇌를 자극하는 최고의 향기로 변모했습니다. 굶주림을 피하기 위해 고기를 장에 가두고 젤리로 굳혀야 했던 처절한 보관법은 이제 현대인들이 그 독특한 질감을 즐기기 위해 일부러 찾아 먹는 세련된 미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맛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에는 이처럼 비극이 환희로, 결핍이 풍요로 치환되는 기적 같은 순간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향장육의 그 차가운 온도는 사실 가장 뜨거웠던 생존의 열망이 식으면서 남긴 흔적입니다.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내리는 짠슬 한 점은 100년의 시간을 버틴 노로가 오늘날의 당신에게 건네는 묵직한 위로이기도 합니다. 어떤 고통과 악취 속에서도 결국 우리는 향기로운 답을 찾아낼 것이라는 인류의 오래된 약속 말이죠. 오늘 밤 차가운 오향장육 한 점에 독한 술 한 잔을 곁들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혀끝을 마비시키는 초피의 얼얼함과 코끝을 맴도는 팔각의 향기를 느끼며 이 요리가 걸어온 험난한 여정을 음미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식탁은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 인류의 대서사시가 펼쳐지는 역사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느낀 이 지적 쾌감이 단순한 지식의 전달을 넘어 내일의 식탁을 대하는 여러분의 관점을 바꾸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무심코 먹으면서도 대체 이건 왜 이런 맛이 날까? 혹은 어쩌다 이런 기괴한 음식을 먹게 됐을까? 궁금했던 음식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속에 숨겨진 광기와 천재성의 역사를 제가 대신 추적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맛의 근본을 찾아 떠나는 이 험난한 탐험의 가장 큰 연료가 됩니다. 내일도 역시 우리가 미처 몰랐던 맛의 근본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